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부동산 기사를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부터 쭉 얘기해오던 부분이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자 8월 7일 수요일 기사인데요. 고덕지구 제2호 헬리오델가 서울내 공급 부족의 강동 들썩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연말까지 9천 가구 가까이 입주가 쏟아지는데 그에 비해서 매매 호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 원인이 도대체 뭘까?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분위기를 보는데 문의는 많이 오는데 매수 문의는 많이 오는데 호가가 낮추지 않아서 물건 잡기가 힘듭니다. 물량이 그렇게 많을 텐데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물건 잡기가 힘들 정도로 그리고 7월 초만 해도 8억 9천에서 9억 원 사이였는데 한 달 사이에 1억 가까이 오르고 11억까지 보는 주인들도 있다. 이게 사실 상식선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입주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공급이 늘어나는 건데 공급이 늘어나면 매매가가 떨어져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의아스러워서 기사를 낸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이거는 뭐 저의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누차 강조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불과 6월 달이었나요? 6월 말경쯤에 그 하반기 전망했을 때도 요거에 관련된 딱 집어서 강동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한 5분 정도 이렇게 그 부분만 잘라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이해가 금방 가실 거고요. 6월 26일 날 아마 올렸었던 영상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만약 보신 분이 있으면 그 5분 정도 넘어가셔서 그 다음 보셔도 됩니다. 그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있어서. 이거를 자꾸 놓쳐요. 하락론자들이. 걔네들 자꾸 놓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부분. 자, 입주 물량이 증가를 한다. 입주 물량이 엄청 많아. 이럴 경우 매매와 전세는 전혀 다르게 분리를 해야 됩니다. 매매와 전세는 다르게 분리를 해야 돼요. 근데 얘네들 맨날 이걸 똑같이 놓고 보니까 전세 분석하듯이 매매 분석하니까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상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입주 물량이 많은 거는 이거는 팩트,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세는 무조건 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어떤 금융이자 같은 거 어떡할 거야? 지연이자 같은 거 엄청나게 세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시장에는 무조건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많은 물량이 전세 물량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전세 공급 많아야 적어요. 이거는 공급이 무조건 많은 거예요. 그죠? 자, 또 하나는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할게요. 공급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수요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공급 수요 중에 가격이 상승하려면 뭐가 더 많아야 돼요? 네, 수요가 더 많아야 되는 거죠? 다 알고 계시죠? 그럼 이게 가격이 빠질라 그러면 공급이 많은 거고 이것만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어떻게 변동되는지만 알면은 전세가와 매매가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전세는 입주 물량 그 조합원들이라든가 분양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참여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입주하선 입주한다고 치고 전세 물량이 많을 수밖에 없죠. 전세 물량이 많아요. 많다는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많아. 근데 수요는 어떨까요? 전세 수요는. 상대적인 개념인 거예요. 매매와 비교했을 때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헬리오시티자. 헬리오시티. 자, 여러분 이거 갖고 싶어, 안 갖고 싶어? 사고 싶죠? 사고 싶죠? 자, 여러분들 사고 싶은 것처럼 지방에 계신 분들도 문의가 많이 와요. 부산에서도 오시고, 청주에서도 오시고, 강원도에서도 오시고, 포항에서도 문의가 와요. 사든 안 사든 간에. 그러니까 이걸 사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건 무슨 수요다? 얘는 전국 수요입니다. 근데 지방에서 올라와셔서 헬리오시티 전세 좀 구하고 싶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거기서 살아야지. 아무리 좋다고 여기를 매수는 할지언정 와서 사겠습니까? 안 살죠? 헬리오시티는 매매는 전국 수요지만 전세 수요는 그냥 서울 정도에서 근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요가 훨씬 더 적어요. 근데 전세 물량 공급은 많고 수요는 적으니까 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내려가는 거예요. 반대로 매매는 지금 어떻게 돼요? 전국적 수요니까 수요는 많고요. 그 다음에 입주 물량 많으니까 너도 나도 내가 팔라 그러면 내가 좀 더 싸게 비싼 금액이 많다 보니까 내게 안 팔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금액은 안 팔아. 그냥 걷어들여 버리는 거예요. 시장 참여를 안 하는 겁니다. 시장 참여한다고 가정해버리면 당연히 그것도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장 참여를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공급이 줄어요. 그죠? 네. 그래서 가격이 유지가 된다거나 적어도 떨어진 현상이 극히 드물게 일어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지역이 어디냐도 중요한 거예요. 지역이 어디냐. 송파나 강동구나 이런 쪽에서는 워낙에 유명 지역이다 보니까 수요가 많은 거죠. 근데
지방에 가서 입주 물량이 많다? 매매가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왜? 수요가 없어. 수요가 아예 없다니까? 누가 사? 그 동네 사람들밖에 안 사잖아요. 수요가 전국 수요가 아니라 전세와 똑같이 동네 수요예요. 그죠? 그리고 보유자들이 버틸 수 있는 힘도 훨씬 더 약한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들입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을 때 강한 지역에서는 매매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잘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입주 물량이 과다했을 때 매매가와 전세가의 변동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유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 수요에 매도자들로서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가격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정화되게 되면 다시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는 거죠. 강동구 같은 경우가 물량은 뭐 엄청나게 많아요. 물량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렇게 봐요. 예측치인데 1년에 1맞추면 진짜 많은 거거든요. 1년이면 지금부터 1년이라는 거니까 2020년 상반기 정도까지예요. 입주하는 물량이. 그러면 2020년 하반기 정도에는 저는 지금 금액보다 1억 오른다고 봐요. 그럼에도 지금 이제 네이버 가서 입주 이제 1년에 남은 것들 찾아보시고 지금 그 금액보다 이렇게 미친 듯이 많은 물량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예. 강동구 정도 된다면 그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헬리오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가격이 빠지진 않는다. 대신에 전세 하락은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방법이 없지 뭐. 그죠?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보셨던 것처럼 이 전국적인 수요를 갖고 있는 지역에서는 물량이 아무리 많더라도 가격이 빠지질 않습니다. 어떤 다른 이유를 찾을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왜? 수요는 엄청나게 많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금액이 아니면 그냥 안 팔면 시장에 참여를 안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굉장히 특수하죠. 송파구나 강동구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런 지역에 속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뭐 되게 이게 신기하다 왜 그럴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당연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이런 거 이제 몰랐기 때문에 신기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11억 5천만 원, 12억 5천만 원까지 나왔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만 9천여 가구가 들어오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15,000세대가 들어오면은 뭐 헬리오시티보다 훨씬 1.5배 많은 물량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영상 보셨다시피 제가 현재 금액보다 1억 이상 오를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상 오를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물량이 많다고 가격이 떨어질 거라 이렇게 단순 논리를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전세와 매매는 전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유튜버에서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쇼 모르기 시작하는 뭐 충격 부동산 뭐 이런 분들 6월 말부터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분명히 가격이 하락할 거기 때문에 지켜보자고 했는데 지금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6월 중순경쯤에 영상을 찍으셔서 6월 말부터 본격적인 이제 입주 물량이 생겨되기 때문에 6월 말부터 본격 하락이 생겨날 거다라고 이렇게 영상을 찍으셨던데 당시에 봤던 걸로는 지금은 어떻게 또 말을 또 이렇게 싹 바꿔서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매매의 어떤 입주 물량일 때 매매가와 전세가가 완전히 판이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기사를 보겠습니다. 매매가 상위 10위권 강남 3구 싹쓸이 지방은 양극화 심화된다고 합니다. 뭐 지방은 솔직히 제가 뭐 서울 수도권만큼 현장을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지금 이 표를 보니까 기사에 나온 표를 보니까 15개 구의 지역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지역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뭐 서울, 경기밖에 없겠고 경기에서도 이제 판교라든가 과천, 몇몇 지역 외에는 없겠죠. 그래서 과천에 새 아파트가 하나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서울인데 서울 중에서는 강남 3구, 마용성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 동작구가 하나 있죠. 동작구 중에서도 다른 아파트는 이만큼 가격이 안 가는데 그리고 리버하이면 왜 나오냐? 한강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역세권 여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한강뷰가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좋은 지역에 새 아파트를 갖고 있고 그 중에서 특급으로 점수를 받고 있는 것들은 이제 한강뷰 쪽도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교집합이 뭐냐면 좋은 지역에 한강변 라인에 새 아파트, 한강뷰 아파트는 엄청난 시소성 때문에 가격이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이 금액이 지금 되게 비싸기 때문에 떨어질 거 아니냐, 조정될 거 아니냐? 아, 완전 헛소리입니다. 이 금액에서 100% 다시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 오른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상승할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시다면, 예, 한강변의 새 아파트 지금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 같지만 2년, 3년 지나고 5년, 10년 지났을 때 아, 그때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쌌던 거구나를 느끼시는 시점이 반드시 올 겁니다. 때문에 물론 뭐 지난 몇 년 동안 가격이 많이 올랐긴 해서 뭐 그거 생각하면 배 아프지만 항상 과거 금액 생각하면 배 안 아플 때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하시는 게 좋겠다. 예, 그래서 서울에 있는 새 아파트는 굉장한 시도성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구입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뉴스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기사가 있으면은 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저희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